안녕하십니까. 로즈가든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인도의 2026-27 회계년도 연방 예산안을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단순한 수치의 나열이 아닙니다. 인도가 포용적 성장과 거시적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으려는지 보여주는 전략적 청사진입니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인도가 제시한 성장의 로드맵, 지금부터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그림, 즉 핵심 요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테마는 성장과 규율의 균형입니다. 가장 눈여겨보실 숫자는 7.4%입니다. 인도는 2025-26년 실질 GDP 성장률을 7.4%로 예상하며 주요 경제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재정 건전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정 적자를 GDP 대비 4.3%로 축소하며 건전화 궤도를 유지하고 있죠. 성장 동력으로는 12.2조 루피에 달하는 막대한 자본 지출, 캐펙스를 통해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반도체와 방산 같은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세제 측면에서는 개인 소득세율을 동결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거시 경제 전망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십시오. 인도의 재정 적자 목표는 가파르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FY26 6.5%에서 FY27에는 4.3%까지 낮추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는 정부가 재정 규율을 매우 엄격하게 가져가겠다는 신호입니다. 부채 비율 또한 FY31까지 5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율 속에서도 인도는 소비, 투자, 수출의 삼박자가 고르게 작동하며 6.8%에서 7.2% 사이의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글로벌 무역 보호주의 흐름 속에서도 내수 시장의 회복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인도 정부의 시선은 2047 선진국 도약에 향해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핵심 기동이 이번 예산안의 뼈대입니다. 첫째, 농업의 현대화. 둘째, 중소기업, MSME 육성. 셋째, 인프라 및 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과 기술입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각 분야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입니다. 각 기둥별 세부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농업입니다. 약 1.62조 루피가 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키워드는 디지털입니다. 바라트 비스타라는 AI 플랫폼을 도입해 농가의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단순 작물 재배를 넘어 캐슈나 코코아 같은 고부가 가치 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수산업 가치 사슬을 강화하는 등 농촌 경제의 체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기업가를 위한 유통망인 쉬마츠 구축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는 인도 경제의 허리, MSME 육성입니다. 핵심은 자금과 경쟁력입니다. 정부는 1,000억 루피 규모의 성장 펀드를 신설해 잠재력 있는 기업에 지분 투자를 단행합니다. 단순히 빚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태워주겠다는 거죠. 또한 고질적인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매출 채권 할인 시스템인 트레스를 확대하여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200개에 달하는 낙후된 산업단지의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제조업의 기초 체력을 다지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세 번째, 인프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본 지출은 GDP의 3.1% 수준인 12.2조 루피가 투입됩니다. 물류의 혈관을 뚫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주요 도시를 잇는 7개의 고속철도 회의건을 개발하고 20개의 새로운 국립 눌로를 운영하여 물류 효율을 높입니다. 특히 대도시뿐만 아니라 이 3선 도시 중심으로 한 경제구역을 육성함으로써 성장의 온기를 지방으로 확산시키려는 전략도 주목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인도의 미래, 혁신과 기술입니다. 세미컨덕터 미션 2.0을 통해 반도체 에코시스템을 확장하고 바이오 파마 분야에도 5년간 1,000억 루피를 투자합니다. 전자부품 제조 예산을 증액하고 우주 스타트업을 위한 벤처 펀드도 조성합니다. 농업, 의료, 교역 등 사회 전반에 AI와 디지털 인프라를 심는 작업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인도가 글로벌 테크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이 엿보입니다. 산업 발전과 함께 에너지 전환도 필수적입니다. 인도는 산업 탈단소화를 위해 탄소 첩접 기술 등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 프로젝트 관련 물품의 관세를 2035년까지 면제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내왔습니다. 리튬,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의 가공 장비와 태양광 부품에 대한 관세 혜택을 통해 그린 에너지 에코시스템의 자급자족 능력을 키우려는 움직임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방 분야의 예산 증액이 두드러집니다. 국방 예산이 전년 대비 무려 11.8%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방 자본 지출을 15% 늘리며 장비의 국산화와 면제화에 집중합니다. 항공 및 선박의 면제 유지 보수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부품의 관세를 면제하는 등 국방을 넘어 제조업 전반의 능력을 강화하려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기업과 투자자분들이 가장 민감하실 이슈입니다. 직접세의 키워드는 안정과 단순화입니다. 개인 소득세율 변동 없이 동결하여 정책의 믿음성을 지켰습니다.
대신 1961년에 제정된 낡은 세법을 대체할 신규 소득세법 2025를 도입해 세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매장 기업에 대한 15% 우대세율은 그대로 유지되어 투자를 계속 유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폴리시는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바일 폰, PCBA 등 전자부품의 관세를 인하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리튬과 구리 등 핵심 광물 25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여 배터리 및 2차 전지 산업을 지원합니다. 앞서 언급한 항공 선박 면제 유지 부품 관세 면제와 맞물려 인도를 글로벌 제조 허브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비즈니스 환경은 얼마나 좋아질까요? 인도의 금융 허브인 기프트시티에 입주하는 특정 사업 단위에 대한 세금 면제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연장했습니다. 파격적이죠? 또한 관세법상 명미한 위반은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AI 기반의 통관 시스템을 도입해 물류 속도를 높이겠다고 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도 절차를 간소화하여 해외 자본이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로즈가든 컨설팅은 이번 예산안을 신중하지만 진보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단기적인 포퓰리즘을 배제하고 인프라와 제조업이라는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해 집중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에너지 전환, 디지털, 농업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2047 빅쉿 바라트 달성을 위한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인도의 성장은 이제 상수입니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더 상세한 분석이나 자문이 필요하시면 로즈가든 컨설팅으로 연락 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